중국 수능이 이제 카카오 응시 생수는 1,290만 명이 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전국 2,000등 안에는 들어야지 입단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학교가 1학기 때 학점을 10점 이상 F를 받으면 경고장이 날라오거든요. 경고장도 받았고 제 친구 중에서는 나 어떡하냐, 나 진짜 망했다,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입시 대비만 두고 봤을 때도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중국의 이제 주요 명문대 입시 시험의 범위가 중국인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적었어요. 가끔씩 생각하는데 그 중국 왜 왔지? 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KP 에듀입니다. 오늘은 중국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상해 복단대학교 한국인 학생들과 중국 명문대 입학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상해 복단대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복단대학교 공상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단대학교 방산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김도경입니다. 복단대학교 국제정치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김두현입니다. 상하이 복단대에 다니는 성분과 김지호라고 합니다. 현재 복단대에서 전공하고 있는 학과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전공인 공상관리는 한국으로 치면 기업 경영에 해당되며 수업들이 복단대 내에서도 최고 난이도를 좀 자랑을 하고 있고요. 중국어는 기본이고 영어 실력, 높은 수준의 수학 실력이 좀 요구되는 전공입니다. 중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은 입시 필수 과목인데 좀 부족할 경우에는 입학 후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한국에서는 이제 신방과라고 불리는데요. 방송학과는 주로 편집, 촬영 관련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예능 제작, 뉴스 제작, 뉴스 스튜디오 부문에서 직접 카메라 촬영 등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PD가 되는 게 꿈이어서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선배님들 중에서도 MBC에 취직하신 분도 있고 신문사 또는 다양한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전공은 소프트웨어라고 한국 유학생은 저밖에 없습니다. 수업도 쉬운 편이 아니고 수학, 물리 다 배우긴 하고요. 국제정치는 주로 이제 국제정치, 국제법, 정치학, 외교학 등의 기본 지식을 연구하고 국가를 주체로 하는 국제행위체의 초국가적 상호작용 관계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상호작용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민중들 사이에서의 한중 관계를 바로잡고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관이었어서 제가 국제정치를 이제 전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명문대 진학 시에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국어는 필수고요. 중국어는 필수고요. 고등학교 때도 그냥 코딩만 잘 배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와서 코딩은 열심히 배우면 되고요. 일단 고등 수학 이런 기본적인 걸 잘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어로 수업 내용을 꼭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할 때 중국어와 영어, 수학은 입시 필수 과목인데 그 중에서도 중국어가 부족할 경우 영어, 수학은 물론 입학 후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모든 수업은 당연히 중국어로 진행되고 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 전문 용어도 있기 때문에 중국어는 무조건 HSK 6급 이상의 실력을 갖고 오는 것을 추천하고 실전에서 활용하는 중국어 소통에 대한 연습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입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국어는 중국대학교 진학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떤 학과가 되었든 중국어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중국 유학을 와서 저희가 이제 본과생,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학사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준급의 중국어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중국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업 시간 때 교수님의 강의를 못 알아듣는다든지 중국인 교수님과의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팀플 과제가 되게 많은데 중국인 친구들과 당연히 중국어로 소통을 해야 하는데 부족한 중국어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과 내의 중국인과 외국인 학생 비율은 어떤가요? 학과 내에 보통 수업 하나에 40명이 듣는다면은 한국 학생은 한 3, 4명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중국 학생들, 이런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한국인 학생이 이제 복단대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해요. 한국인이 20명 정도 있고 중국인이 한 170명 정도 있는데요. 복단대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듣는 중국인 학생들의 수준은 어떤가요? 복단대 입학하는 중국인 친구들은 실력이 정말 엄청난 학생들이에요. 중국 수능이 이제 카카오 응시 생수는 1,290만 명이 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전국 2,000등 안에는 들어야지 복단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비록 유학생 신분으로
중국인 친구들과는 다른 전형의 입학 시험을 치르고 입학했지만 입학 후 수업을 듣고 학교를 다니는 모든 교과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고 성적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에서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되게 좋은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대학교랑 비슷하게 스카이 이런 게 중국도 뭐 복단대, 북경대 유명한 대학교 4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딱 한 명만 나왔습니다. 예. 중국은 이제 성이라 그러죠. 뭐 산동성, 하남성 이렇게 성이라 그러는데 거의 성에서 한 50위 안에는 들어야 복단대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복단대 학교도 중국 내에서 이제 5위권 안에는 드는 대학교여서 많이 공부를 잘해야 들어올 수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같은 학과의 중국 학생들 중국의 수능이라고 불리는 가오카오 최고 득점을 받아야만 합격이 가능한 대학교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전공 수업, 교내 활동, 대외 활동 등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속된 학과는 복단대 내에서도 지위가 높은 편에 속하고 같은 과 중국 학생들도 중국인들 사이에서 자부하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학과 친구들은 벌써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편인데 복단대를 졸업하고 나면은 보통 금융 계열의 회사 취직이나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금은 졸업했지만 제가 친하게 지냈던 중국인 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치면 배달의 민족에 해당하는 그 중국의 메이토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중국인 학생들과 함께 입학한 한국인 학생들이 입학 초 겪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난관은 이제 중국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업 들었을 때 HSK 6급도 취득하는 등 나름 언어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입학을 했는데 이런 준비들은 실제 대학교 수업과는 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인 교수님들이 말하는 속도가 HSK 듣기 수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고 교수의 그런 직업 특징상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다수 계시는데 심지어 그런 분들은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방언낀 느낌이 있어가지고 수업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큰 한계를 조금 느꼈습니다. 공상관리학과의 특징상 학생들끼리 조별 과제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중국어가 부족한 것을 중국인 학생들은 보기만 해도 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같은 팀으로 활동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친구들도 물론 학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저 역시도 중국인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고 자연스럽지 못해가지고 먼저 못 다가오고 그런 일도 어려웠습니다. 되게 그래가지고 다른 한국 학생들이랑 팀을 꾸려서 활동했던 것들이 좀 다수 기억이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입시를 준비해온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과는 어떤 교류도 없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선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팀 프로젝트를 하며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대학교에 얻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중국어 실력이 부족하고 중국인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몰랐기에 발생한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전공 수업은 거의 이제 4년 동안 저희 과 친구들과 계속하게 되는데 만약 중국어 실력이 안 좋아서 1학년 때부터 이제 중국인 친구들한테 이 친구는 같이 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인식을 남겨주기 때문에 매번 이제 팀플 과제를 받을 때마다 조를 못 구해서 마지막에 쌤이 그냥 남아있는 너네 몇 명 애들끼리 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학점이 걸려있는 문제고 미래가 걸려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 친구들도 실제로 겪은 이런 사례도 있곤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중국에서 조기 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입학 초에 한국인 학생들이 흔히들 겪는 적응 문제나 중국어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를 겪진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학교 입시를 준비하거나 이제 외국인들끼리 모여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학원, 국제학교와 같은 입시 문제로 접하는 중국어 외에 실생활에 적응하는 중국어를 사용할 일도 크게 없고 특히 중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중국인을 단 한 명도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랑 중학교 때. 그래서 대학교 입학 전까지는 한국인이 다수인 집단에 적응해 왔는데 입학 후에는 중국인이 다수인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들과 어울려본 경험이 없고 중국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건 물론이고 팀플이나 교내 행사에서도 중국인 대신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팀을 꾸린다거나 하는 그런 광경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단대라는 명문 대학교의 이점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집단에 녹아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과는 다르게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학교 입학 초기 때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완전히 중국어로 진행되는 학교 수업 자체가 처음이었고 교수님이 간단한 말씀을 하셔도 한 번에 이해한다거나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 친구들을 도와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전공 강의를 이제 한국어로 들어도 이제 저희가 어려운데 중국어로 들어야 되니까 중국어까지 갖춰지지 않으면 이제 강의부터 시작해서 중국인 친구들과의 이제 모든 학교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대학을 이제 입학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이라면 반드시 중국 대학에 오기 전에 이제 중국어를 철저히 준비하고 와야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죠. 이제 저는 로컬 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제 주위에 이제 한국 친구들을 보면은 중국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한테는 수업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중국어를 준비해 오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네요. 이게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다른 유학생들 오면 그냥 유학생들끼리 놀잖아요. 한국 친구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 뭐 약간 한국어로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원래 중국에 있으면 솔직히 중국어 좀 배워야 되거든요. 중국어 못했죠. 그냥 워시 진주우 이렇게 계속 중국어 친구들과 말하니까 중국어로 좋아지긴 했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 중국어 친구들과 교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 로컬 학교 경험이 없는 유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제 반면 중국 로컬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는 데 바쁘고 이제 부족한 중국어를 보충하느라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학생들은 1학년 1년 내내 중국어 공부를 다시 하느라 학점 관리나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2학년 때 휴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물론 당연히 어떤 환경에서 초반 적응 기간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이 적응 기간을 최소화해서 시간을 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 적응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학교 입학 전에 중국어와 중국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학생들은 대체로 한국에서 입시를 준비하거나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중국인보다는 한국인과 지낸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중국인 학생들과 함께 팀플을 하는데 이제 함께 어울리는 면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많이 보곤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한국인들끼리 팀을 구성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데, 저는 이제 로컬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이제 그들과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그 덕에 이제 뛰어난 중국 학생들과 함께 팀플 활동을 하면서 학점을 올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배우고 스스로가 이제 성장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성장을 보면 이제 로컬 학교를 다니면 수많은 중국인과 함께 공부하고 중국인들과 이게 어울린다는 이 경험이 이렇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몸소 느꼈고, 저희 주변 한국인 친구들도 제가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닌다는 걸 부러워하는 친구도 있곤 합니다. 로컬 학교 안 나온 친구들은 힘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도 많았고요. 특히 뭐 공과 이과 쪽에는 중국어 좀 약하고 그러면 좀 차이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는데, 교수님 발음도普通话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수업에 관련돼서 무슨 장학금이랑 학점과 관련된 거잖아요. 학점이 좋아야 장학금도 타고 아니면 뭐 인턴도 잘 되고, 중국 학생들도 다들 열심히 하고 그래도 좀 잘하는 애들이 국단대에 왔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입시학원 출신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입시학원에서 입시 공부만 하다가 중국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시시험 외에도 생활이나 중국인과의 교류 등 대부분의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저는 이제 로컬 학교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고 중국 생활에 이제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제가 여기에 저의 시간을 더 투자하지 않아도 돼서 대학 생활에 있어서 진짜 시간이나 스트레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쏟아야 되는 이런 열정과 시간을 공부에 더 쓰거나 아니면 다른 대외 활동에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시 대비만 두고 봤을 때도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중국의 이제 주요 명문대 입시 시험의 범위가 중국 로컬 학교 정규 과정의 범위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로컬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착실히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입시 공부가 또 되면서 입시 준비 기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학생 중에서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건 꽤 많았어요. 처음에 저희 학교가 1학기 때 학점을 10점 이상 F를 받으면 경고장이 날라오거든요. 경고장도 받았고, 제 친구 중에서는 나 어떡하냐, 나 진짜 망했다, 진짜 큰일 났다, 뭐 왜 들어보니까 학점이 좀 딸리고 그냥 경고장도 날라와가지고 중고 수업 듣는 것도 좀 살짝 힘들고, 그래서 또 영향이 있지 않나. 진짜 학점 때문에 안 돼가지고 한 학기 좀 쉬어가지고 공부
공부 좀 한다. 뭐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입시학원 아니나 로컬 학교 출신 학생들이 대학 생활 중 두각을 드러낼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로컬 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인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고 그다음에 그들의 문화를 함께 즐기는데 거리낌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인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무슨 대화 주제를 꺼내면은 로컬 친구들은 흔히 말해서 머릿속에서 통역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알아듣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로컬 출신이 아니고 그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은 좀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 이건 중국어 실력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걸 넘어가지고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언어를 알아듣는다고 해도 이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게 살짝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중국인들의 대화를 이해하고 이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로컬 출신 학생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중국어를 좀 못한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로컬 학교 출신이잖아요. 다른 유학생들보다 이제 중국어도 잘하고 이제 중국어를 거의 이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비언어적인 부분들도 현지 생활로 인한 그런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중국인 학생들이 신기해하면서 오히려 먼저 반가워해줘서 저는 이제 중국인 학생들이 로컬 출신 이제 유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더 친근감을 더 갖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이제 전공 수업에서 같이 듣는 한국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이 한국인 치고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몇 명 없었다면서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고 제가 이제 학점도 그 수업은 좀 잘 받은 것 같아요. 현지 생활에 인한 그런 습관 같은 게 약간 비언어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나 생각합니다. 딱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그 과도 자기가 좋아하는 과 무슨 항공과 아니면 무슨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거 선택하고요. 그 로컬 학교 친구들이 마인드가 나 중국에 왔으니까 학교가 그 중국 친구들도 우수하고 진짜 천재들만 올 수 있는 곳이니까 중국 친구를 사귀고 또 중국 친구랑 같이 뭐 과제하거나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하는 능력 자체가 달라요. 로컬 학교는 아예 중국어가 중국 사람처럼 잘하는데 이 시학원 친구들은 그냥 중국어 하는 것도 살짝 싫어해요. 가끔씩 생각하는 게 그럼 중국어 왜 왔지? 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어 실력에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방송학과에서 다양한 지식을 많이 배우긴 하는데 그중에서도 중국 국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배울 때가 많아서 중국인 학생들은 자국 서비스 이제 문화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로컬 출신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국에서 유학생을 하면서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즐겨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중국 경험이 전혀 없거나 로컬 학교에서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은 친구들은 확실히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고 그 탓에 일상생활 넘어서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도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중국 문화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인들 사이에서 생활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수업 때 발표, 논문 작성, 조별 과제도 되게 많은 편인데 로컬 학교에서 다닌 친구들은 중국인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논문 주제 같은 것도 정할 때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모은 정보들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느낀 로컬 학교 생활이 대학 진학 후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로컬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인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그 공간에 있고 이제 중국어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자유자재로 중국어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중국 대학을 만약에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국어만 하는 환경에 놓여 있고 여기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지내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중국어를 잘해야 되고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실력이 빨리 되게 잘 느는 것 같고 이제 한국인들끼리 중국어를 배우는 것과는 진짜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런 인풋이기에 아웃풋도 아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도움은 이제 당연히 중국어와 중국인과의 소통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어려서부터 중국 문화를 접하고 저는 환경이 중국어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방송학과라는 특성도 있지만 이제 어떤 전공을 공부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겉핥기로 쌓은 경험이 아니라 그들의 틈에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쌓인 진정한 경험은 그 힘과 깊이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중국인 친구들과 똑같이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중국 로컬 학교를 다녀보고 느낀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컬 학교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나라의 현지 학교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다니는 일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인만을 위한 입시 프로그램이나 유학 생활을 관리하는 그런 별도의 관리 체계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물론 다 똑같은 학생으로 관리하고 같은 교육을 제공하지만 학교 커리큘럼 외적인 부분까지 따로 관리를 해주는 체계가 없어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학생이 혼자 유학생 입시를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유학생 신분으로 저의 학교 생활과 중국 생활 모두 이제 스스로 관리하고 입시를 준비하기에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을 만약에 보완해주는 선생님들이나 교육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렸을 때부터 와서 중국 조기 유학에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조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로컬 학교 중에도 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중국인과 같은 반에서 동일한 커리큘럼을 따르는 형태가 있고 학교 내에서 이제 따로 외국인 학생을 위해서 마련된 국제부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인 국제부가 있는 로컬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국제부에는 이제 중국인 학생 대신 외국인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중국인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국제부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한 한국인들과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유학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그 나라 사람들과 완전히 융화되어서 언어와 문화를 체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끼리 반을 구성하는 국제부 형태는 중국 로컬 유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 로컬 학교를 다닐 것인가요? 제가 만약에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래도 다시 로컬 학교를 다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로컬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로컬 학교만의 차별점을 제가 직접 체감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로컬 학교를 이제 다닐 것이고 고교 시절에 교내 활동을 다양하게 못 해본 게 좀 되게 아쉬웠는데 다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닌다면 교내 활동과 대외 활동을 이제 좀 다양하게 하면서 이제 폭넓은 경험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다녀도 로컬 학교를 다닐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간을 좀 돌린다면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중국 현지 학생들과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곳에 속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중국인 친구들과 섞여서 다니지 않다 보면 중국어 발음 자체가 100% 중국인 발음을 배우기 힘들어요. 어린 나이에 중국 유학을 왔지만 아직 제 중국어 실력에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만약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중국어 수준을 갖췄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 입장에서 YKP 에듀의 유학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컬 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로컬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초반에 적응을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진짜 저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되게 서툴렀던 청소년이었기에 이제 타지 생활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로컬 학교 입학 후 적응부터 생활 관리 그리고 이제 안전, 대학 입시 이런 거를 이제 잘 관리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YKP에서는 로컬 학교와 가까운 위치에 현지 센터를 직접 운영하시면서 누구나 이제 겪을 수 있는 그런 공백을 현지 관리 시스템으로 적절히 보완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유학 생활을 한다는 게 좀 많이 어려운데 부모님과 떨어져서 유학 생활을 하는 수많은 청소년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불문하고 제가 어디를 가든 가까운 나라 중국이든 아니면 멀리 가든 청소년들의 유학 생활에는 안전, 건전한 생활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YKP에는 이제 각 분야마다 이제 전문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안전이면 안전, 뭐 현지 생활, 학교 생활, 과목마다의 교육, 대학 입시 등 이제 종합적으로 전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점이 부모님들 이제 입장에서도 되게 안심하고 아들이나 딸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중국으로 유학 오면서 부모님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상황상 같이 오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교내에서 숙식이 가능했지만 이제 방과 후 시간은 학생들끼리 보냈어서 아무래도 방과 후 관리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YKP EDU는 로컬 학교를 다니는 한국 학생들을 전문으로 관리해주는 현지 센터를 두고 유학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관리해주고 있기에 부모님 없이 학생 혼자 유학하는 경우 안심하고 유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컬
로컬 학교 자체에 이제 외국인 학생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곳이 없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인데,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한국인 관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 관리나 유학 중 청소년이 겪는 문제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면담도 가능하고, 방과 후 커리큘럼이 별도로 있어서 로컬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부족한 부분은 또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철저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관리해주고 부모님도 안심하실 수 있을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를 도맡아주는 곳이 중국 내에서는 사실상 거의 보기 힘들기 때문에 YKP만의 좀 확실한 차별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